네, 정부가 어제 전격 공매도 금지를 발표했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합법적인 차입 공매도까지 전면 금지됐습니다. 갑작스런 발표에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할 정도로 신뢰도가 낮은 편이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하루아침에 제도를 변경한 것인데 장기적으로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대해서 신뢰를 잃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타당한 우려라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대답해 주시죠. 하루아침에 그 변경했다는 거는 이거 시장 조치이기 때문에 미리 예고하고 하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고, 근데 이제 어차피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 불법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대해서 위원장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법 공매도는 당연히 불허되고요. 그것은 단속과 처벌의 대상입니다. 지금 8개월간 금지되는 공매도는 차입 공매도가 포함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딴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적법 공매도까지 지금 8개월간 중단을 시키신 거예요. 하루아침에 어제 발표하고 오늘부터 그랬습니다. 우리가 동남아 같은 개발도상국에 투자할 때 정부의 정책 변경, 이걸 이제 항상 투자 리스크로 꼽거든요. 근데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대한민국도 앞으로는 정부의 정책 변경을 투자 리스크로 꼽아야 되는 국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장 조치는, 그러니까 제도에서는 미리 저희가 이제 그 언론에도 이제 이런 조치를 검토하는 걸 하지만 이런 시장 조치는 미리 예고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시장 조치를 예고하고 하고 말고가 아니고요. 지금 금융위기 시기도 아니고 코로나19 시기도 아니고 평시에 공매도를 8개월이나 이제 일시 중단을 시키신 겁니다. 그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정부는 다른 선진국 시장에서 지금 어느 곳에도 하고 있지 않은 공매도 금지를 하루아침에 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자, 정부는 우리 시장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MSCI 선진지수 편입을 노력해 왔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네,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해서 공매도는 허용돼야 되는 게 기본적인 것이죠? 그게 꼭 결정적인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매도 허용이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많이들 얘기하는 상식입니다. 올해도 워치리스트 재편입에 탈락했다고 하던데 내년 6월까지 공매도 금지하게 되면 당분간 이 선진지수 편입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공매도 금지도 여러 가지 감안을 하겠지만 이 공매도 허용 여부와 상관없이 내년에 워치리스트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보고 계세요?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한 거지, 공매도 이거 하나만을 보고 이걸 갖다가 뭐 공매도를 금지하면 안 되고 하면 되고, 이제 이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상식과 다른 말씀을 하시네요. 자, 공매도라는 거는 어떤 주식이 적정 가격보다 고평가돼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남의 주식을 빌려서 주가 하락에 베팅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조작 세력이 작업을 해서 시세를 띄우는 경우 같은 때에 공매도가 따라붙으면서 이 주가 폭등이나 주가 조작 같은 것들을 제어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영풍재지 같은 시세 조종 사건에서도 영풍재지가 공매도 대상 종목이었으면 아마 이런 시도조차 못했을 수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8개월 동안 그럼 이런 공매도의 시세 조종을 주가 상승을 제어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은 기대할 수가 없을 텐데 이 부분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저께 그 공매도 조치 발표할 때도 금융감독원에서 특별히 강조한 게 이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시세 조정이나 이제 이런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거래소하고 해서 특별히 더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말을 일부러 그걸 한 겁니다. 네, 위원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해서 제도 보완을 하면서 그때까지 걸리는 8개월 동안 적법을 포함해서 전체 공매도를 금지하겠다, 이거잖아요. 어제 발표 내용이. 그렇죠? 네. 네. 작년 7월에 금융위와 금감원이 불법 공매도 적발 처벌 강화 그리고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 방안, 이걸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이후 1년 4개월이 지났거든요. 그럼 지금까지는 제도 개선 안 하고 뭐 하시다가 총선 5개월 앞두고 갑자기 급작스럽게 이렇게 공매도 중단을 선언하시는 겁니까? 제도 개선을 했고 이 정도면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그 아이비들의 어떤 행태라든가 이런 거를 위원장님, 계속 보는 과정에서 어제 그거 브리핑 하시는 걸 보는 보니까 전산 시스템이 없어서 문제라고 하시는데 아니, 그거는 8개월 동안 마련되는 전산 시스템 1년 4개월 동안 뭐 하셨어요? 전산 시스템을 위원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질문을 드리고 좀 이따 답변하시죠. 여당 의원님들이 김포건 다음에 공매도 띄우겠다 카톡 주고받은 게 지난 금요일이고요. 이틀 후인 일요일에 부랴부랴 공매도 중단 발표하셨는데 혹시 우리 주식시장 위한 차분한 판단보다 여당 압력으로 이런 결정 갑자기 하시게 된 거 아닙니까? 일단 공매도에 대한 시장 조치는 이거는 법에서 어떤 요건이 해당이 돼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어떤 당에서 여당이 됐던 야당이 됐던 그걸 요청한다고 해서 저희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건 분명히 그래서 법적 요건에 해당돼야만 할 수 있는 거고. 여건의 불확실성인데요. 아니, 불확실성도 하나의 요건이지만 위원장님이 대량적으로 지금 이번에 판단을 하신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을 더 해도 될까요? 아니면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예. 예, 저 위원장님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아까 저 답변할 시간을 너무 안 주셔가지고. 제가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의원님 의원님 들어가시죠. 우려하시는 부분 정말 저도 깊이 잘 이해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 우리 대학원생들 인건비 문제로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말 확실하게 그 부분을 해결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젊은 연구자들에 대해서는 과제 금액도 늘리고 과제 수도 늘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 세대인 젊은 연구자들이 정말 마음껏 창의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재정전략회의 이후에 바로 기재부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그 예산 구조조정을 했고 또 국회에는 늦지 않게 제출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